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지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사진 준비해 오셨나요? 이제 10월의 마지막으로 향해 가면서 가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쁜 아름다운 가을 사진들 한번 미리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나연 씨 동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저도 애완묘를 고양이 2마리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정말 좋아하는데 그렇게 반갑지 않은 동물 소식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가을 사진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클릭 베스트 컷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가을 산 모습입니다. 여기 어딘가요? 네, 단풍이 정말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네. 어딜까요, 여기가? 돌이 많은 걸로 보니까 설악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남설악 오색지구 주정골의 모습인데요. 지난 일요일 사진입니다. 등산객들이 근데 유난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46년 만에 개방된 만경대 둘레길 탐방로예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딱 46일 동안만 개방을 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저희 회사에서도 만경대를 보려고 설악산을 찾았다가 인파에 밀려서 결국에 못 보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 만경대가 사실 만경대라고도 불렸잖아요. 명칭이 좀 정리가 됐나요? 네, 만경대는 만 가지 경관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만경대는 경관을 바라본다는 의미인데요. 두 가지가 혼용돼 오다 최근에 과거 문헌 자료를 통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만경대,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도 이런 근거가 확인된 만큼 명칭을 만경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 15일까지만 개방한다고 하니까 보실 분들은 좀 서둘러야겠네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요, 올해 이 단풍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늦을 거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올해의 홍릉숲 달력을 발표했는데요. 단풍 달력 한번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달력에 쫙 다 표시를 해놨네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11월 한 10일 정도를 전후로 해서 단풍 새끼 가장 짙은 것 같아요. 네, 홍릉숲의 경우 단풍은 평균적으로 10월 말이면 절정이었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늦게 단풍이 시작됐고 이건 홍릉숲 단풍 관측 이래 가장 늦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워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영향인 거죠. 올해는 평년보다 여름 기온이 높았고요. 또 강수량은 또 평년보다 46% 적었습니다. 여기에 폭염주의보와 10월 초까지 이어진 늦더위, 그 더위가 평년보다 2.3도 정도 높았거든요. 그게 겹치면서 단풍 시기가 늦어진 거죠. 그 지난 여름의 폭염이 이렇게 단풍 시기에까지 영향을 준 거네요. 좀 단풍이 늦더라도 예쁘게 물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런 단풍을 보면 좋겠는데 단풍이 예쁘게 물들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없이 기온이 서서히 낮아져야 되고요. 낮과 밤의 온도차는 커야 됩니다. 또 하늘이 청명해서 일사량이 많아야 단풍이 각각의 색깔로 예쁘게 물든다고 합니다. 습도도 좀 적절히 맞아야 단풍이 예쁘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부터 12월까지 가뭄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단풍이 충분히 들기도 전에 잎이 마르고 떨어져 버리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늦게 시작하는데 또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이 단풍이 지기 전에 좀 빨리 가을을 만끽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멀리 가지 않고 도심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지난 월요일에 그 서울 도심의 단풍길 105선을 정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총 길이가 182km에 달한답니다. 거기 소개된 서울 도심 단풍길 사진을 몇 장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네. 와, 정말 너무 예쁘네요. 예, 정말 너무 예쁩니다. 네, 뭐 색깔이 주황색 같기도 하지만 또 노란빛 같기도 하고요. 여기 정말 어딘가요? 이런 곳에 막 가고 싶은데 네. 이건 월드컵 공원입니다. 작년 사진인데요. 올해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참 네, 좋겠습니다. 정말 가을 분위기가 가득하네요. 다음 사진도 한 장 보실까요? 네.
와, 여기는 남이섬 아닌가요? 서울에 이런 곳이 있어요. 저도 확인하다 알았는데 서울이 맞습니다. 아. 숲이 정말 울창하고 네. 색깔도 아까 그 알록달록한 것과는 다르게 노랗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요. 어디예요? 서울숲입니다. 아. 그 역시 지난해 사진인데요. 저 사진 보면 땅바닥에 낙엽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게 네, 보이시죠? 바닥도 노랗네요. 정말 황홀할 정도로 전체가 노란데요. 이번에 선정한 서울 단풍길 낙엽은 다음 달 중순까지 쓸어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낭만을 위해서죠. 그 낙엽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단풍이 다 사라지기 전에 꼭 한번 찾아가서 가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조한 날씨에 불 조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아스팔트 위에 어떤 동물이 쓰러져 있네요. 네, 놀랍게도 이 동물은 멧돼지입니다. 아스팔트 위에 뭐 멧돼지가 있습니다. 그럼 도심에 출몰한 건가요? 예, 지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8시 30분경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멧돼지가 출현했습니다. 그 분당이면은 뭐 서울은 아니지만 굉장히 번화한 주택가 그렇죠, 아파트가 도심이죠. 밀집해 있는 곳이거든요. 1시간 30분 만에 결국 사살됐는데요. 쓰러진 멧돼지 주변으로 시민이 이렇게 몰려 있는 모습입니다. 시민들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라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이날 저녁에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가 나타났으니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달라는 그런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결국 1시간 반 만에 멧돼지는 엽총에 맞고 사살됐는데요. 그동안에 총 3천여 가구가 거주하는 3개 아파트 단지에서는 묘한 공포 상황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경찰관들의 대피 안내에 거리는 인적이 거의 끊겼고요.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 출현이라 뭐 요즘 멧돼지 출몰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흔한 풍경은 아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뭐 이날 실탄 2발을 쏴서 사살한 멧돼지는 180kg에 이르는 거구. 정말 큰 겁니다. 그렇죠. 그 현장을 지켜본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오죽 먹이가 부족했으면 여기까지 내려왔겠느냐는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정말 먹이가 부족해서 내려온 건가요? 그것도 궁금해요. 예, 사실 꼭 먹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먹이 영향도 있겠지만 네. 최근에 도심 멧돼지 출몰이 잦아졌잖아요. 그 본격적인 짝짓기를 앞두고 암컷을 탐색해보는 선점 활동을 할 시기라서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예, 도심 멧돼지 사진을 한 장 더 볼까요? 네. 네, 이번에도 멧돼지가 보도블록 위에서 사살된 채로 쓰러져 있네요. 보도블록인 걸 보니까 도심 같은데 이건 지난주 금요일 밤이에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6차선 도로에서 멧돼지가 출몰해서 달리던 택시에 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포획돼서 사살된 모습입니다. 예, 무서운 동물이긴 하지만 좀 이런 사진을 보면 불쌍한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동물을 참 좋아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이렇게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불쌍합니다. 다음 그렇죠. 사진도 한번 보시죠. 네. 네. 이 멧돼지는 사살되진 않은 상태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 새벽 사진인데요. 부산 시내예요, 이번에는. 근데 저 멧돼지가 지금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경찰이 쏜 실탄을 한 발 맞고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사진입니다. 그 실탄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살려고 버티고 있는 거죠. 뭔가 그 인간에 맞서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좀 네. 더 불쌍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멧돼지는 저돌적인 행동에다 험악한 외모 탓에 그 대표적인 유해 야생동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한 해 농사를 한순간에 망치는 그 단골 불청객이죠. 그런데 실상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멧돼지는 원래 겁이 많아서 무작정 달려들지는 않고 그런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 멧돼지가 겁쟁이란 얘기인가요? 근데 뭐 굳이 말하자면 겁쟁이인데 뭐 사람들이 멧돼지를 보면 무서워서 당황하는데요. 정작 더 패닉 상태가 되는 쪽은 멧돼지라고 합니다. 네. 네, 멧돼지는 겁이 많아서 서식지에서 벗어나면 그리고 도심에 내려오게 되면 낯선 환경에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나 봐요. 근데 저라도 입장 바꿔도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늘 있는 곳보다 낯선 곳에 갔을 때 당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먼저 달려드는 경우는 드물어서 침착하게 대응하면 뭐 잘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멧돼지를 봤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또 주의할 점은 등을 보이면서 막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달아나고 이런 행동을 네.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멧돼지가 놀라서 달려들게 되는 거죠. 멧돼지는 적에게 공격을 받거나 놀란 상태에서는 흥분해서 움직이는 물체나 사람에게 저돌적으로 달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폐물에 몸을 신속하게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네. 알고 보면 겁쟁이인 멧돼지. 어쨌든 시민들에게는 공포심을 주는 만큼 이젠 도심에 자주 출몰하는 멧돼지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함께 살펴볼까요? 네. 네, 이번에도 또 다른 동물입니다. 고양이 사진이네요. 사람들에게 안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옷을 입혀서 사람이 안고 있고요. 왼쪽 위에 사진을 보면 다리가 묶여 있어요. 네, 그러게요. 밑에 사진도 좀 다리가 묶여 있고 예. 위는 뭐 쓰레기통인 거 보니까 혹시 이렇게 묶인 상태로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뭐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진은 한 네티즌의 SNS에 있는 건데요. 지난 일요일 새벽에 올린 겁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공원 인근 쓰레기장에 고양이가 버려진 거죠. 다리가 묶여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로 말이죠. 조금 더 방치했다면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정말 끔찍하네요. 네, 고양이의 상태도 물론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를 진료한 동물병원에서는 고양이가 오른쪽 눈 각막과 송곳니가 손상되고 아이고. 뒷다리도 이상 증상을 보이는 점을 미뤄서 누군가가 지속적인 학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정말 너무하네요. 뭐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건가요?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SNS에 올린 사람이 바로 이 고양이를 학대한 범인이었다는 건데요.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린 사람이 학대를 한 그 당사자라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서 고양이를 버린 김모 씨 등 20대 후반 남녀 2명을 찾아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동물보호단체 유기고양이를 신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문제의 고양이를 길에서 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SNS를 통해서 팔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를 하면서 고양이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경찰은 이 사람들이 이 고양이 외에도 여러 차례 같은 수법으로 고양이를 잡아다가 인터넷이나 이제 SNS 등을 통해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신고는 도대체 왜 한 거예요? 글쎄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들었는지 동물보호단체에 알리는 바람에 결국 들통이 난 셈이라고 말했다네요. 정말 화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정말 고양이가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또 이 사람 입장에서도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또 학대를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동물 학대에 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죠. 아, 이것도 학대 사진인 거죠? 네. 네, 넘겨보겠습니다. 아유, 네, 강아지 사진인데요. 눈을 뜨고 있는데 눈에 초점이 없어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견된 시베리안 허스키입니다. 그 시베리안 허스키 아시죠? 네, 그럼요. 썰매 끄는 굉장히 씩씩한 강아지. 네. 그런 강아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더 가슴이 아픈데요. 빈방 바닥에 쓰러져서 숨만 겨우 붙어서 헐떡이고 있었는데요. 생후 3개월밖에 안 된 아기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 상태도 그렇지만 이 바닥을 봐도 바닥도 너무 지저분해요. 네, 그 강아지 주변은 쓰레기와 오물투성이었습니다. 배와 엉덩이 등에 난 상처에 무더기가 득실거렸고요. 주인의 보살핌은 받은 지 오래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딱 봐도. 저기 아래 보시면 냄비 안에 사료가 보이죠? 예, 여기 저거 사료가 원래 있네요. 있었던 건 아니고요. 발견 이후에 가져다 놓은 거고요. 당시 경찰과 성남시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물자유연대는 구조된 시베리안 허스키가 최소 일주일 이상은 밥을 먹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다행히 이 단체 보살핌으로 이후에 원기를 회복했고요. 정말 다행이죠. 네, 정말 다행이네요. 자기가 키우는 동물들을 틈만 나면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소중한 생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참 그 심리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동물 학대하는 사진을 찾다 보면 더 심한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을 안 보셔도 다 알 것 네, 같아서 더 이상 못 보고요. 보겠습니다. 예, 이런 동물 학대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도 무관치가 않아요. 그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는 태도가 약하다 보니까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물을 대상으로 한 가학적인 행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법망을 정비해 동물 학대자들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교육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서 본 멧돼지의 경우도 인간과의 경계를 넘어서서 안타깝게 인간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된 거잖아요. 네. 그것도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애완동물들도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걸 보니까 참 말문이 막힙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아끼는 건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인데 여기 네. 바닥을 보니까 좀 물이 가득 차 있네요. 발목에 잠길 정도로 좀 물이 찬 것 같아요. 예,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에요. 어시장. 그러니까 바다랑 관계가 있죠. 지난 17일 오후 사진입니다. 그 17일에서 18일에 걸쳐서 해수면 높이가 일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바닷물인 거죠. 네, 그 달과 지구와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여서 기조력이 높아진 그때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달, 지구,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였을 뿐만 아니고 지구하고 달이 가장 가까워진 시기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해수면 높이도 높아지고 조차, 그러니까 밀물하고 썰물의 차이죠. 그것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보통 음력 7월 15일 백중을 전후로 생기는 백중사리 때가 가장 그 조차가 큰데 이번엔 그때보다도 조차가 더 컸다고 하네요. 피해는 없었나요? 물이 서서히 차올라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지만 다행이네요. 해안에 사는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네. 주택가 도로변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물이 좀 많이 찼네요. 예, 경남 통영시에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여기는 통영시 정량동입니다. 지난 18일 오전 사진인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본 인천 또 여기인 통영인데 다 이렇게 바닷가 도시가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 인천 통영뿐만 아니고요. 제주도 그리고 충남 보령, 경남 창원 등 저지대 해안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남해안은 특히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주민들이 참 많이 놀랐겠어요. 예, 맞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이 있는데요. 여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네. 네, 침수 지역이라고 해서 침수 피해 사진일 줄 알았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네요. 네, 현수막이 걸려있고 현수막 문구에 마을 침수 못 참겠다. 이주 대책 강구하라. 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이 태풍이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저희 현수막에서도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네, 오죽 답답했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었을까요?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민들은 그 신앙 부두 배후 부지를 만드느라 용원 앞바다 수백만 평을 매립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그 물길을 막아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예, 창원시에서도 이달 중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침수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개발로 인한 피해 어쩔 수 없다면 이것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사진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베스트 컷 하나 골라주시죠. 우리 초반부에 봤던 가을 단풍 사진을 베스트 컷으로 뽑겠습니다. 단풍이 덜 물들었던 그 설악산 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산이 노랗고 빨간 예쁜 단풍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사진을 베스트 컷으로 뽑겠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